자, 언론 어게인 한 주간의 언론의 방향 그리고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보영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뭐 역시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돼서 선거와 관련된 소식들 가져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지역 언론의 선거보도 경향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투표일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은 거리 유세, TV 토론회 등 다양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 정보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선거 정보 주로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이제 일단 공보물을 꼼꼼하게 한번 네, 처음까지 네. 봤고요. 대단하시다. 예, 참 재밌더라고요. 공보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문이나 방송 뉴스 많이 보지. 포털 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많이들. 예. 네네. 아마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관위의 공보물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미디어를 통해서 선거 정보를 얻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라서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은 지역 언론이 꼼꼼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과연 그런가 이번 주 지역 언론의 선거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보였는데요. 예. 후보들의 선거 행보, 즉 어디에서 뭐 아침 선전을 했고 어디를 방문했고 또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 누가 지지 유세를 나왔고 하는 등의 후보 동선을 따라가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후보들이 발표하는 주요 공약과 정책에 대한 뉴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보도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운동이 활발한 시기니까 언론은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과 정책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의 시민들의 반응 뭐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들의 행보를 전하는 뉴스는 그 선거 보도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 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보가 주요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과연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네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보면 부동층, 그러니까 누구를 찍을 것인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은데 이런 표심을 결정하는 정보로 후보자들이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났다 이런 정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누구를 찍을 것인가 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할 때는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네. 그리고 시정을 운영하는 정치 철학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도 이번 주는 특히 공약 이슈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네, 하긴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 예, 그런데 그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리고 뭐 어디 시장을 가가지고 이렇게 스케치하고 뭐 네. 사람들 그 반응이 어떤가를 보여주는데 보면 다 연출된 것 같고 맞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결국 후보 이제 어느 후보 정책과 막론하고. 예. 공약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자, 그렇다면 어떤 공약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네, 눈에 띄는 방송 뉴스를 언급하자면 부산 MBC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뉴스데스크의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공약 대전이라는 기획 보도를 통해서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분야별로 비교 분석했는데요. 각 후보들의 1호 공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방안 그리고 부동산 해법과 양성평등 정책 그리고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조달 방법 등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KBS 부산은 공약검증 K라는 기획 뉴스로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고 그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고요. 그리고 또 부산의 주요 의제인 뭐 난개발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을 후보들에게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전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그죠? 네네네. 뭐 어떻게 그 정보들이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들은 후보들이 내세운 중점 공약들을 자세하게 소개했다는 점에서는 유권자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전에 속성으로 후보들의 자세한 공약을 알고 싶으신 유권자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네. 추천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네. 각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그리고 투입될 예산과 시간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증한 보도도 있었는데 대부분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과 정책들을 그냥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네. 네.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약 검증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이죠. 네. 그 제대로 된 공약 검증 보도라면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고 또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나 등을 살펴보고 지역 언론은 그 내용을 유권자에게 잘 전달해야 할 겁니다. 후보자들의 지켜질 수 없는 공약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후보자들이 정치 셈법만으로 제시한 공약에 유권자들이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네. 공약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검증을 한다 해서 하면 근데 해당 후보자가 이거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머쓱해지거든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거 기간 2주밖에 안 되는데 이동안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고충이. 저희 시간에도 뭘 물어보면 다 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네.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네네. 1년이 지나고 나면 했는가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자고 얘기는. 아니 그것도 그거고 이게 예산이 그냥 투입된 다음에 네. 아, 안 되는구나 해서 다시 빼지 않으면은 진짜 공약은 검증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네. 자세하게 그런 네. 부분들을 짚어주면 유권자분들 요즘 많이 현명하시잖아요. 네. 잘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쭉 지켜보니까 공약도 공약 그게 실현 가능성 있는가 없는가 요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맞아요. 정치 요거를 철학 확실하게 중요합니다. 네네. 예, 좀 한번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하는 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아마 잘 아실 네. 겁니다. 맞아요. 예. 네. 자 다음 소식도 선거보도 관련 얘기네요. 네, 지난 수요일에 그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미디어 감시연대가 한 달 동안 선거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중간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디어 감시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발제를 했고요. 그 김화영 국제신문 기자, 송경재 상지대 교수,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장하영 YTN 공정방송 추진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보도가 어땠는지 뭐 분석을 하고 평가한 토론이다라는 네. 건데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우선 핵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서울과 부산의 선거 보도 모두 정책과 공약 검증 보도가 부실했고 소수 정당 차별 현상이 뚜렷했다는 겁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 보도를 살펴보면 그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5대 종합 일간지와 지상파 방송, 종편 방송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정책과 공약을 언급한 보도는 전체 870건 가운데 207건, 그러니까 23.7%에 그쳤다는 겁니다. 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임동준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책 모니터 팀장은 언론이 후보자를 직접 검증하고 유권자가 후보자 자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뷰 기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었고, 그리고 거대 양당 후보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3월 2주차에는 그 후보들의 예비 등록이 진행됐는데 이때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결과는 부산도 비슷했는데요. 역시 발표자로 참석한 그 복성경 부산민주언론 시민연합 대표는 부산시장 선거 보도에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를 다룬 기사가 68%에 달했고 또 이 시기에 미래당 손상우,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단독으로 언급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 후보는 6명인데 지역 언론에 보이는 후보는 2명뿐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도 언론은 정당 간의 공방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전하면서 적극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 홀대이자 시민사회 목소리를 묵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네. 늘 나오는 얘기죠. 네, 예, 예, 소수 정당이나 이제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 왜 이만큼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참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그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인 송명숙 후보는 소수 정당에 대한 보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쏟아내는 데 비해서 너무 작게 나가고 있다라고 네. 말했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유권자가 그렇게 강요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 활동가들과 기자들에게 잘 만들어진 선거 보도 준칙이 있는데도 일선 기자들은 실제 학습할 과정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관행을 벗어나는 보도를 위해 사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네. 제가 군소 후보들의 그 뭐 채널, 그러니까 SNS 채널 같은 데서 이제 한 번씩 보면 굉장히 명확해요. 뭐 가덕신공항 반대, 뭐 미군 세련 철폐, 그리고 부산에 감사원을 설치해서 부패를 방지한다. 근데 말씀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한 번쯤 들어도 좋은데
그게 참 1분 이상 집중하는 그게 우리가 좀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수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억울할 수는 있는데 저는 평소에도 목소리를 좀 많이 내가지고 보도 자료도 좀 많이 배포하고 우리 정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면 또 우리가 또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선거 때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네. 너무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근데 제가 좀 네. 대변을 해드리자면 네네. 평소에도 보도 자료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네. 언론에서 드러나지 보도를 안 않았다는 한다. 예, 거죠. 네. 서로 좀 그 중간에 좀 절충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다음은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네. 그 최근 KBS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를 고발하고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전국언론 노동조합이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글쎄요,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고발과 항의 방문을 한 겁니까? 네. 우선 KBS의 보도가 박영선 후보 의혹 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반면에 그 오세훈 후보의 처가 내곡동 땅 문제만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무려 네. 14건이나 했는데 흠집 내기식 보도였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편향 보도를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그 KBS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고요. 그리고 해당 보도 취재 기자, 정치부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한 KBS 입장이 있겠죠? 네. 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측은 그 국민의힘은 KBS의 관련 보도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획되고 짜 맞춰진 기사인 것처럼 평가하고 KBS가 여당 선거운동원이 됐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KBS의 신뢰도에 고의적으로 흠집을 내고 있다. 정치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기사 자체가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류를 교차 검증하고 그리고 추가 현장 취재 등으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취재의 공정성에 좀 힘을 싣는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보영 씨였습니다.